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두가 비상입니다. 하루빨리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생활해야겠죠. 예, 맞아요. 난요, 오늘 내 좀 쓴소리 좀 내 지그릴라 그러지 않소? 네.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따로 있고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게 말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요. 1년 동안 마음 잡고 진짜 어디 외출 한번 못한 어르신들도 많고요. 특히 있는 집들은요. 아들이 놀이터 좀 나가자고 그리 쫄라대도 그거 방역 수치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사실 지금도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요. 그 뭐해갖고 술판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마순 거 먹어야 된다고 그냥 찌게 질게 줄을 서는 사람이 있지 않나? 지금도요. 바닷가에 나가봐요. 빠글빠글한 게 메른도 없어요. 난 사실 이런 거를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라도 침이 일고 속상하고 이건 가요 진짜. 맞습니다. 네, 어떤 심정이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난 안 걸리겠지,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다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딱 두 가지만 좀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두 분은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 어떻게 접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너튜브나 아니면 인별그램 같은 SNS로 접하고 있어요. 역시 신세대예요. 예. 아유 옛날에는요 뭐 소식은 다 뉴스나 그 반상회고 있지 않소 그런 걸로 우리가 접했는 게 참 격세지감일세. 예. 누님, 반상회고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예전에는 얘기인데요. 네. 뭐 이렇게 마을이나 아파트 이렇게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인쇄물로 내보내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 그 반상회보가 요즘에 이제 시정 소식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시정 소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작 현장을 가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동해시청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동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소식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이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제가 오늘 시원하게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부터 동해시 시정 소식지의 탄생기를 소개합니다. 이 동해 소식지 만드시는 분을 제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직 안 나오셨나? 신미리 주무관님! 신미리 씨! 미리 씨! 여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크게 불렀죠? 깜짝 놀랐네요. 좀 창피하진 않으셨어요? 빨리 나왔죠. 오늘 여기서 시정 소식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뭐 옆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죠. 네. 그럼 제가 이 시정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걸 옆에서 감독도 하고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되나요, 지금? 일단은 오늘 촬영할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 섭외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올라가실까요? 네,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공보팀 신미리입니다. 오늘 신축사 이전한 것 때문에 좀 인터뷰 나가려 하는데요. 속전속결 전화 인터뷰 성공. 어디 가세요? 지금 취재하러 현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가시죠. 말도 안 해주고 가려고 그랬어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나 보다. 드디어 취재 현장으로 출동.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망상동에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취재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시민분들이 사업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취재를 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 뭐 하는 데지 근데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네.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안녕하세요. 저기 계시네. 네. 동트는 동이 알림이 때문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여기서는 임대 사업과 순회 수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사전 조사 덕에 미리 준비해온 질문 순서에 따라 날카로운 예, 심층 그 취재가 지금 쉼 없이 같은 경우는 이어집니다. 보람을 느꼈던
또 알찬 기사엔 생생한 현장 사진이 빠질 수 없죠. 제가 안전사고로 일어났 사진을 좀 찍으시네 보니까. 구도를 좀 아셔. SNS도 해서 아 SNS를 좀 하시는구나. 아하. 아, 이번엔 다양한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시간. 하니까 이걸로 파서 해가지고 혹시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가시나요? 맨 여기 망상동이지요. 방송동 임대는 많이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현장 인터뷰 클리어. 이 인터뷰가 어디 실리는지 아까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동해 알림이 그거 실린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동해 알림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건 잘 몰랐죠. 아, 동해 알림이는 저기 동해시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소식지. 아, 소식지. 저 담당관님 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곳곳에 좀 이 동해 알림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해시에 관련된 다른 정보들은 어디서 얻으세요? 반 해부지로 이제 많이 보죠. 그 왜 25일에 나오는 그게 예. 지금 알림이입니다. 아 그게 알림이? 아. 옛날 쓰던 명칭을 그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동해 알림입니다. 아, 그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동사무소나 그 지도서로 직접 이제 센터로 했는데 이제는 그 소식지 보고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걸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동네면은 그 소식도 보고 이런 게 굉장히 좋지 뭐요. 그 정보가 많아서 네. 좋으시구나. 예. 아, 이번엔 부곡동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땀나고 추운데 덥네요. 그러니까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기는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오늘 신축사 이전하는 첫날이라서 제가 취재 활동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이 1일. 그렇죠. 오늘 첫날. 좋다. 들어가 보죠, 뭐 그러면. 가실까요? 네. 1991년에 준공된 주민센터가 얼마 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혹시 그 동트는 동의 알림이라고 시정 네네. 소식지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계속 보고 있죠, 그거는. 또 보고 계시네요. 제가 그 담당 주무관.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갑자기 자기 자랑하기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자기 자랑하기 있어요? 그러면 그 이 동트는 동의 알림이를 보시면서 네.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보신다니까 뿌듯하시죠? 네, 저 직접 또 이렇게 애독하시는 그 시민분을 처음 만나봐서 또 책임감이 다시 한번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임용 언제 되신 거예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공무원 일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네. 이야, 공무원계 새싹. 새내기. 새내기 한 달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해 시정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정지 동트는 동의 알림이 이게 달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면 기억에 남는 기사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기사요? 이게 동마다 무슨 일 행사가 있었는지 그런 소식칸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걸 기록하는 게 소식지거든요. 자 적으세요. 별표 치고 적으세요. 막내 순발력 뛰어남. 제가 그 소식지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 초안 리스트를 작성할 차례. 과장님 이번 달 소식지 초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봅시다. 수상자들 인터뷰 좀 다양하게 해주고 올해는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송년사라든가 일단 초안의 순서부터 잡은 후 기사 세부 내용을 결정하며 시정 소식지의 큰 틀을 하나씩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그 결실로 올해 해외 특별상 수상, 4년 연속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동해시 소식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이름도 알고 계세요? 알림이. 오, 네. 자주 보세요? 예, 꼭 챙겨보고 있어요. 네. 보시면 어떤 게 가장 도움 되시던가요? 동해시에서 뭐 미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새로운 행정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그럼 이 시정지를 만드신 건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처음 와서 이제 만든 지는 이번 달이 이제 12번째가 된. 네.
자, 그러면 올해는 이제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에 이런 기사 꼭 실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모두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내년에는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됐다는 소식을 또 싣고 이제 시민들도 이제 뭐 이렇게 그동안 극복해내신 소감을 같이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 동해 소식으로 출발해 올해까지 28년째. 시정 주요 시책을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와 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온 동해 알림이 내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야, 정말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시정 소식지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선별하고 또 취재하시는 모습 보니까 전문 방송인들처럼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법이래요. 그러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역 소식을 좀 많이 앓고주고 수고로 좀 계속해 주시오야. 네, 그렇습니다. 벌써 30년 동안이나 동해 시민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굵직굵직한 상도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강릉의 한 중견 기업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 폐업을 하겠다 이런 공고를 냅니다. 이후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지면서 현재 파업까지 이르렀는데요. 선회 베어링을 생산하는 신일정밀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유, 제가요 지나가면서 내가 봤는데 그 노조원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이 가두행위를 하는 거 내가 몇 번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임금 협상을 비롯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길래 폐업까지 이르렀는지 오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손재동 지회장 모셨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일정밀지회 손재동입니다. 네. 그럼 지금도 가두 행진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저희 지회도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폐업 이야기는 좀 물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죠? 그렇죠. 제가 보도에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신일정밀이 얼마나 된 회사인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일정밀은 1976년도에 설립하였고 또한 중국의 3개 공장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그냥 그룹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또한 생산 품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장비, 포클레인, 특장차에 들어가는 선회 베어링을 생산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주 고객사는 볼보, 인프라코어, 마켓, 건설 기계 등 또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 1976년에 설립됐는데 그럼 76년부터 강릉에 이렇게 딱 기반한 그런 회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강릉 지역의 향토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임금 교섭을 했는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회사 측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또한 개선되지 않는 작업 환경, 또한 현저히 낮은 임금 구조 등 지금까지 골랐던 것들이 지금 올해 임금 교섭하면서 이제 그 조합원들의 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태도에 허탈감과 분노가 이제 표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월 23일 날 전면 파업을 시작해서 지금 50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대체 근무자들을 해서 회사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일 5만 원씩 현금으로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당노동 행위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임금 협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측이 얘기하는 그 폐업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꾸준하게 요구한 것이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곳은 고용노동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넣어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시설을 좀 확인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시에 뭐 불법 사찰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장을 앞세워서 불법 사찰해서 어기지 않는 법을 어겼다라고 강제한다. 뭐 이런 사실을 게시하면서 폐업의 원인을 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에다가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미 2013년도에 도내 사업장 중 산재 다발 지역으로 우리 신인정밀이 그때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아, 이런저런 얘기를 참 들어보니 참 답답하네요. 그나저나 그동안 이 노동 환경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6년도에 설립되었고 아마 이 공단에 온 지는 아마 한 30년이 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노후화가 되고 기계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계 노후화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과 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좀 요구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좀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신일정밀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년 수건의 관리 산업재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 근무로 들어오신 분이 아마 손가락 골절로 산재를 당해서 아마 치료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그 시간도 적으라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이석 확인서라고.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부당함을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신일정밀 기업이요. 우리 주변에선 참 탄탄한 기업이다. 우린 이래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네. 사실 그 뭐 매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건 뭐 진짜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임금 교섭하면서 회사의 경영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은 적이 없어요. 임금 교섭할 때 재무제표를 요구하면 경영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얼마나 매출을 내고 얼마의 이익이 났으며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 양보하겠다. 올해도 그래. 올해도 2020년도 지금 임금 동결이에요. 저희들은 임금 동결이라면 딱 동결이에요. 뭐 호봉도 없고 단지 근속수당 10,000원. 10년 차에 가서 딱 끊겨요.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된 사람들은 임금 동결은 딱 동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임금 동결은 회사가 어렵냐?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를 입수한 거에 보면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남아요. 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매년 80억에서 70억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임금 동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임금 교섭 말고 지난 임금 교섭 때까지는 회사가 어렵다, 위기다 매번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 저희들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를 저희들이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는 어렵지 않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측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게끔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서포팅할 수 있는 보조 장치라든가 이런 도움을 좀 할 수 있는 개선을 좀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지 회장님이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을 너무 편향되게 보지 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의 파트너로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남발하고 있는 문답서, 징계 예고 이런 부당한 징계 같은 것들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동안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기계도 노후화됐고 공장도 노후화됐으니까 작업 환경 개선을 좀 같이 노사가 함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은 안전하게 그다음에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네.
우리 강릉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향토 기업입니다. 수십 년째 또 강릉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좀 노사 간에 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손재동 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옛날 TV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 우리 지역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숙 누님, 90년대 중반에 그 우리 MBC 드라마 종합병원 기억나세요? 아이고 기억하다마다요. 그때 인기가 매른듯었어요. 그렇죠. 그 신은경 씨하고 네. 구본승 그리고 이재룡 그렇죠. 씨인가 맞아요. 제가 한때 그 종합병원 주인공이었던 이재룡 씨 닮았다고. 내 눈! 아마 그 핸섬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똑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코믹 드라마였나요? 메디칼 드라마라고요. 아, 네? 메디컬 나 닮았다니까 무슨 왜 코믹 드라마라 그럽니까? 오늘은 왜 좀 잠잠하나 했어요. 예?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자, 오늘 옛날 TV 80년대 중반 우리 지역의 종합병원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때 그 시절로 가시죠. 저희가 병원 로비네요. 네, 약국 있는 걸 보니까 병원인 네. 것 같아요. 의약분업 없던 시절이죠, 저 때는. 아유 저거 봐요. 안내가 1, 2, 3, 4, 네, 5층으로 저래 막 돼 있는 거 보니 저 분명히 종합병원이지 뭐. 큰 병원이네요. 제너럴 하스피탈. 2000년대를 향한 세계적 첨단 기술의 결정체. MRI하고 CT. 아유 저 장비가 저 비싸다는데 그때만 해도. 2000년이면 80년대 중반에 진짜 엄청 먼 미래였죠, 정말. 그렇죠. 예. 저 때는 검사 비용도 또 비쌌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네. 비쌌지. 이게 화면이 모니터가 병원에서 쓰는 모니터가 진짜 옛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요즘이랑은 세상 완전히 차이 달라요. 나지 차이 나. 엑스레이실도 있어요. 예. 저거 진짜 건강검진 저도 받아야 되는데. 네. 저거 위장 조영술 뭐 그런 촬영 아니래요 저거?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병원 맞아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원 봐서는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검사한 거를 정밀하게 선생님들이 대답 보는 거네. 우리 치과. 아유 예나 지금이나 치과는요. 아유 쳐다만 봐도 이가 새. 아유. 공포의 치과죠. 저분 지금 겁먹은 표정 보십시오. 아들이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치과장소. 대우가면 입구에서 막 울어요. 저 모자 요새는 거의 안 쓰죠. 네. 그렇죠? 못 봤어요. 아유 저 소리 세사. 아유 침 맞고 해. 저분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네. 치과 갈 때마다 좀 관리 좀 잘할 걸 하는 후회를 하곤 해요. 양치 잘 안 합니까? 상희 씨?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네. 아유 마취하느라고 저 주사를 세사 저리 큰 거를 잇몸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플 아이고. 것 같아요. 양치질 열심히 안 하면 저거보다 더 큰 주사 맞아야 됩니다. 어이구. 안과. 아 옛날에는 안과도 참 네. 질환 같은 게 드물은 게 요새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자주 가야 돼요. 맞아요. 저 때는 무슨 뭐 라섹, 라식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없었지. 저 당시에 누님 병원에 많이 가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 갔지요. 예. 아유, 아니 저거 주걱이야 시력 주걱. 검사하시나 봐요. 시력 검사할 때 한쪽 딱 가리고. 눈주걱. 눈 주거. 예. 위로 뚫렸습니다, 밑으로 뚫렸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렇지요. 예. 신생아실도 있어요. 신생아실. 진짜 종합병원이네요. 다 있네요. 아유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고 그냥 귀엽고 아이고 저 하품만 해. 네. 진짜 저 때나 지금이나 우리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들 다 진짜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우리의 미래다. 아이고. 잘 먹네요. 아이고 이뻐라.
80년대 중반에 병원 풍경을 봤는데 70년대 중후반에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상희 씨, 어떤 단속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외적인 그런 거를 단속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저 같은 사람들 미모 단속? 아이고 참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입단속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저 때만 해도 남자들이 왜 그래 머리를 찌다하게 새서 길궜는지 그럼 또 그것도 붙잡혀가지고 가세로 뭉청 잘리키고 그런 게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네. 미니 스커트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무릎 위로 20cm 맞아요. 위면 네. 단속이 됐습니다.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네. 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오. 이렇게 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역시 기환 씨 젊을 때이라서 기억을 잘하시네요. 뭔 소리예요? 지금 젊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 70년 되면 저 애기 완전 태어나기도 전. 에이, 다 글로 거짓말. 배운 거예요. 이거 책으로 본 겁니다, 누님. 예. 아이고 참. 왜요? 예? 다들 진짜고요. 다 글로 배운 얘기입니다. 행쇼 가야죠, 오늘도. 네. 자,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분입니다. 그 당시 장발 꽃미남 가수. 자, 김상진 씨. 오늘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은 이 가을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김상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고요. 고향 가수 김상진입니다. 고향 아줌마를 내신 것은 고양이 조화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두 곡을 어떻게? 예. 고향 아줌마는 네. 이 이정표 거리 데뷔곡 네.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고향 아줌마. 아, 고향 아줌마가 먼저군요. 네네. 고양이 조화가 먼저가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런 다음에 그럼 고향 아줌마 때문에 김상진 이름이 또 날갯짓을 크게 하니까 고양이 조화로 네네 이어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때 난 고향 가수가 돼야겠다 작전을 쓰신 거군요. 아니 작전을 안 썼는데 예. 뭐 고향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 고향 가수가 됐습니다. 예. 아니, 고향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께서 MBC의 그때 그 당시 얘기입니다만 이 장발로 유명하시지 아 그렇죠. 장발로 예.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장발이 유행인데 네. 깎으면은 멋이 없잖아요. 그쵸. 텔레비 나가면 그래서 일부러 딱 붙여가지고 네. 또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장발이 아닌 것처럼. 예, 아니 귀를 최대한 귀가 나오면 네, 되니까. 예. 그 시절은 왜 그렇게 가수들 이 머리 스타일까지 통제를 했을까요? 아이고 참. 술잔 들다 말고 우는 사람아 두고 님 생각에 눈물 뿌리며 멍향가 불러주니 고향 아줌마 동동주 술 타령에 밤이 설구나 밤이 설구나. 사실은 그 고양이 좋아 이런 곡들은 오리지널은 이게 트로트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그렇습니다. 웅짝 이 반주로 노래를 고소하게 그 허스키한 이 김상진 씨의 목소리가 딱 얹어질 때 그게 원조 트로트인데 말이죠. 네네. 예. 같은 길을 50년 동안 세월을 같이 걸어오신 많은 가수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선 지금 뭐 이렇게 노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함께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 50년 세월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회한들이 좀 드십니까? 뭐 같이 하시던 분도 지금까지도 예.
뭐 저 남진 씨나 나훈아 씨는 네.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또 저하고 가장 친했던 그 이현 씨. 네. 아, 잘 가세요 부르던. 예, 잘 가세요. 원래 아이고. 그 장군의 아들입니다. 장군의 아들. 예, 이현 씨하고 또 이용복 씨. 아유, 뭐 예, 이런 그렇죠. 분들, 이용복 씨도 계시네. 이상열 씨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 가고 아마도 안 사랑이겠지. 계시고. 예, 예. 네네. 비물이겠지 참. 네, 예. 그렇습니다. 와, 지금 말씀을 듣는 그 몇 명만 이름 들어도 진짜 싹싹 떠올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못 믿을 건 여자의 마음이더라. 알다가 모를 것이 알다가 모를 것이 사랑은 그런 건가 봐. 여자의 마음이란 갈대인 줄 알면서도 마음 주고 정을 주고 사랑한 사람. 한동안 그랬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나 봐. 오늘 김기라 씨도 직접 사실은 우리 김상진님만 오셔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리고 감사하죠. 언젠가 오라버니 모시고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네, 약속 지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이 멋진 노래 오늘 안 오셨으면 저는 계속 수곡동 사랑의 타이틀을 네 개로 간 타이틀곡입니다. 자, 오늘 우리 김기라 씨부터 그럼 짧게라도 끝인사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힘드시죠?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요. 네. 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라 씨였고요.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은 취하고 싶다. 밤새도록 취하고 싶다. 내 온살 불빛 아래 떠오르는 그 모습 술잔에 채워 마시고 싶다. 내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간 여자. 아유, 오늘 행쇼에서 이렇게 언급된 가수들이요. 네. 내가 한참 젊고 잘 나갈 때 참 좋아했던 가수들인데 참 옛날 기억 새록새록 남이 참 그러네요. 지금도 젊고 잘 나가십니다. 네,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BTS나 트와이스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추억 속의 옛날 가수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 전에 좀 더 많이 듣고 많이 좋아해야겠어요. 상희 씨, 네. 먼 훗날 기약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저부터 좀 좋아해 주세요. 아. 자꾸 저를 구박하거나 뭐라 그러지 말고. 구박이라뇨. 예? 제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저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희 씨, 네. 강릉이 무슨 도시죠? 문화의 도시? 그렇죠. 네. 네, 문화의 도시도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또 유명한 게 또 있죠? 네. 커피? 순두부? 아하. 맞죠? 아닙니다. 아유, 네. 강릉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강릉 이러면 강릉 바다. 맞죠? 강릉 바다도 유명한데 누님이 한 가지를 놓치셨네요. 강릉 하면 소나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량 강릉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네. 네. 사실 이 소낭그가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또 대관령도 있고 소낭그 숲이 쫙 있으면 운치도 있고 매력적이고 아유 그걸 까먹었었네. 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언제부터인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함을 좀 잊고 있어서일까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솔밭 좋다. 송정솔밭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릉하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동해바다 그리고 초당두부, 오죽헌,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또 강릉의 이 소나무가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향기가 있는 도시 소량 강릉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 이 강릉의 소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강릉의 소나무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강릉을 대표하는 소나무. 하지만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닐까요? 오랜 세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릉 소나무의 순환사를 점검해 봅니다. 강릉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릉고등학교도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은 걸로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 이 강릉고등학교의 소나무와 소나무 순환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저에게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기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지역 역사를 꿰고 계신 김기설 교수님. 근데 강릉고등학교 소나무와 이 소나무 순환사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일제가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지고 네네. 군수 물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민가에 있는 뭐 녹것이라든가 쟁기 이런 거는 무기를 만드는 데 공출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나무에는 송진을 받아가지고 그 항공유를 쓰기 위해서 공출해 갖고요. 아, 송진을 뽑아서 비행기 기름으로 썼어요? 전하는 얘기에는 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항공유로 썼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1933년부터 10년간 9,500여 톤의 송진을 강제로 채취했고 피해 소나무만 5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 피해 소나무의 분포 지역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나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V자로 이렇게 V자를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이제 송진이 이렇게 잘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그릇을 넣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공출을 해가 그렸습니다. 아, 그럼 일제 강점기 때 그 소나무에 상처를 낸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에 거고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렇죠. 칼로 이제 이렇게 흠집을 내서 흠집을 낸 거죠. 가운데 이렇게 홈을 파면 여기로 송진이 이렇게 흐른다.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일제 강점기 때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네요. 껍질을 벗겨낸 흔적은 생각보다 큰데요. 일제 강점기에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하면서 생긴 상흔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강릉의 소나무가 또 순환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런 들었거든요. 데가 저쪽에 송정하고 안목 사이에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가보시죠. 예.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교수님, 저 뒤쪽으로는 커피 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왜 온 거죠, 교수님? 여기가 이제 안목하고 송정하고 경계 지역인데 여기 2년 전에 여기에 이제 소나무를 훼손시키면서 산양삼을 재배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소나무를 베고 산양삼을 심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양삼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공단 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용 허가를 내준 부분이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산양삼 재배가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원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산양삼 부분에 허가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시에서 보상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그냥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좀 이 소나무 숲을 그대로 좀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소나무가 또 좀 훼손된 뭐 그런 사례가 이제 없겠죠? 또 있습니까? 이 지역 말고 또 다른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소나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집단 고사한 상태인데요. 관리를 안 해서일까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교수님, 여기에 있는 소나무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보다시피 다른 지역에는 비슷한데 여기만 이제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고는 누가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농약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소나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나무를 고사시켰다고요? 그렇죠.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아주 좀 파렴치한 그런 분 같아요. 이 범인이 잡혔는지 궁금한데 제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알아보시죠. 예. 현장 조사를 한 후에 그 천공, 그러니까 나무가 그 구멍이 뚫혀 있는 자국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전문 검사기관에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거든요. 예. 그 후에 이제 그 고사한 그 23주의 소나무에서 농약 성분이 3종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강릉시 수사기관에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9월에. 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수사 중이신 걸로만 알고요. 교수님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나무는 강릉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소나무는 보호하는 것이 강릉 시민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발생한 또 다른 사건.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네. 교수님 이 장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많은 변화가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좀 죽은 나무도 많고 여기선 또 어떤 소나무의 순환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최근에 이 원형 보존 지역에 해송림 34주를 이제 비워내고 무슨 호텔 앞에 그 백사장과 연접된 송림 지역은 당초에 인허가 받을 때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으면서 거기는 원형 보존지로 존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형 보존지로 존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고사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한 30여 그루를 이제 베다 보니까 원형 보존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원형 보존지로서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호텔 앞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강릉 시민들도 이용을 하는 곳이지만 또 호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송림 지역이 많이 좀 훼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오늘 뭐 교수님하고 함께 우리 소나무가 훼손된 사례들을 좀 가슴 아프게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소나무를 사랑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생긴다 그럼 제가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소나무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나의 그 신체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소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게 됐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소나무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걸을까요? 이 소나무가 참 좋은데. 강릉의 명품 소나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늘 그 자리에서 새사 지켜서 있고 우리한테 볼거리도 주고 그래 고마운 새 솔랑그릇 좀 더 신경 쓰고 이래야지 그거를 새사 신경을 덜 쓰고 이런다는 건 또 이것도 확 오라가 침이네.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송진을 얻기 위해서 일본이 나무에 흉터를 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아무거나 잊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막 베어버리고 훼손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봐야 진짜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가서 우리 소량 강릉 소나무를 교과서나 글로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띵동띵동하고 안전 문자 오잖아요. 이 안전 문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진짜 그 문자 띵동하는 동시에 오늘은 또 몇 명이나 이래 자꾸 대답오게 되고 이래요. 못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마서 이거 줄거야 돼.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또 우리 의료진들은 얼마나 고생하실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방역 관계자분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